여러분, 심슨 가족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평범한 가정을 코믹하게 그린 애니메이션이지만 이 만화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예언했다는 사실. 단순히 웃기기만 한 만화라면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9.11 테러, 비트코인 열풍, 코로나 팬데믹 등 수많은 예언들을 적중해 오면서 심슨은 마치 미래를 보고 그린 것처럼 믿기 힘든 예언들을 남겼죠.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별한 사례를 다룹니다. 바로 미래를 맞췄다가 아니라 너무 정확해서 실제로 방송이 금지된 에피소드들입니다. 특히 중국에선 한때 심슨 가족 방영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고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일시적으로 삭제되었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과연 심슨에서 방송이 왜 정지되었는지 예언 에피소드들을 한번 살펴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에피소드는 심슨 시즌 16. 이 에피소드의 주제는 가족여행입니다. 심슨 가족은 중국으로 떠나는데요. 만리장성을 보고 자금성을 구경하고 현지 음식도 맛보죠. 그런데 문제의 장면은 바로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집니다. 심슨은 광장을 관광하던 중 커다란 안내 간판을 발견합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이곳에서 1989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심슨 가족은 이 간판을 보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데요. 이 장면은 짧지만 강력했습니다. 1989년 실제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와 그 유혈 진압을 딱 한 문장으로 조롱하고 폭로해버린 겁니다. 이 외에도 이 에피소드는 중국의 검열을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호머가 현지 신문을 읽으려 하자 중요한 부분이 검은 잉크로 가려져 있거나 관광 안내 방송에서 역사는 언제나 현재를 위해 수정된다 라는 대사가 흘러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이 에피소드에서 탱크를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안문 사태는 1989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자유와 개혁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이를 강경 진압했고 탱크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충격적인 장면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에피소드는 중국 내 방영이 금지, 나아가 한동안 심슨 가족 전체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사라지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다음으로 살펴볼 에피소드는 심슨 시즌 15. 이 화는 처음 반영될 당시 크게 논란이 되진 않았지만 최근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동시에 민감한 사안과 맞물리며 재반영이 일시 중단되었죠. 이 에피소드는 바트와 리사가 주사 맞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드디어 바트 차례가 되지만 그는 끝까지 주사를 피하려고 도망치고 스프링필드 초등학교 농구 경기에서 순간 당나귀가 바트의 바지를 낚아채고 그는 민망하게도 젖은 엉덩이로 미국 국기 앞에서 노출된 장면이 포착되고 맙니다. 언론과 마을 사람들은 바트의 엉덩이 사태를 보고 방송에서 섭외까지 들어왔고 방송에서 심슨 가족들을 계속해서 욕하기 시작하며 국가의 적이 되기 시작했죠. 결국 국가를 욕하는 심슨 가족은 비밀 수용소로 잡혀가게 되며 국가는 계엄령처럼 보이는 사태가 방송에서 나오게 되며 스프링필드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최근 우리 한국에서 계엄령이 일시적으로 선포되었을 당시 심슨 가족 에피소드는 무려 한 달 동안 에피소드가 금지되었고 미국에서조차 계엄령이라는 사태는 엄청 예민한 사건이었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바뀌어 방송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코인에 대한 에피소드도 방영 정지될 뻔했죠. 심슨 시즌 31, 에피소드 13화는 심슨 마을의 천재, 프링크 교수가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에피소드 방영일은 2020년 2월로 시바이누 코인의 탄생일인 2020년 8월 6일보다 6개월 전입니다. 자, 6개월 전 이 시기를 꼭 기억해주세요. 에피소드의 시작은 리사가 프링크 교수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리사는 그에게 어떻게 과학을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프링크는 어릴 때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과학자 부부에게서 태어난 그는 부모님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발명을 하며 과학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죠. 하지만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은 세계에서 자신은 모차르트보다 살리에리에 가깝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을 깨달은 그는 생각을 바꾸고 유명해지기 위해 자신만의 암호화폐를 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사에게 암호화폐를 설명하며 비트코인에 대해 노골적인 예언을 하죠. 그리고 프링크는 시바이누 코인을 개발하며 이게 신문 기사에까지 실립니다. 그리고 프링크는 엄청난 부자가 되며 뉴스에 나오고 자신이 원하던 대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명세에는 질투와 시기가 따라왔는데요. 심슨 마을의 가장 부자였던 번즈 사장은 프링크가 부자가 됐다는 걸 뉴스에서 보고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번즈는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도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게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머리를 모아 코인을 개발하고 방정식을 풀며 개발에 힘쓰지만 블록체인을 푸는데 9만 년이 걸린다고 말하는데요. 번즈는 생각을 바꿔서 방정식을 광장 한가운데에 놔두고 시민들이 풀어줄 거라고 믿으며 기다리기로 하죠. 한편 코인으로 성공한 프링크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궁전 같은 집도 사고 원하는 모든 걸 얻었지만 우울함은 가시질 않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번즈가 내놓은 방정식을 풀어놨고 번즈는 이를 이용해 코인을 만들어 다시금 부자가 되었고 공허함에 프링크가 몰래 문제를 풀었다는 반전을 끝으로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짧은 에피소드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교훈을 알려줬고 시바이누의 탄생 또한 예언한 에피소드였어. 그리고 프링크가 풀어낸 방정식을 보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과 같다라는 표시의 글자 SHA라고 써있는데요. 시바이누의 스펠링은 SHIBA죠. 여기 SH 사이에 IB만 들어가면 시바이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QED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와 같이 시바이누도 이 코인들처럼 증명하고 보여진다는 뜻이 되죠. 실제로 이후 1년 9개월 뒤인 21년 11월에 시바이누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400만 원 투자한 사람을 1조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2021년도 시가총액 기준 10대 암호화폐로 등극해서 위에 말한 메이저 코인과 같아졌죠. 물론 이건 끼워 맞추기식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봐왔던 심슨 가족의 예언과 그게 실제로 맞아떨어진 걸로 보인다면 결코 우연처럼만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신기했던 건 이겁니다. 시바이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바이누의 탄생을 알고 이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는 프링크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예언 같은 음모론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봐왔던 에피소드들처럼 코인은 처음부터 음모론, 미스테리, 거대한 자본의 어두운 단면같이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미스테리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죠.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이 애초에 미국의 CIA가 만들고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한데요. 저는 문득 한 가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현재 AI의 발전은 인류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지식이 담겨있는 챗GPT는 분명 무언가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챗GPT는 생성형 AI로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걸 학습해서 매일매일 GPT 자체 내에서 업그레이드되는 형식입니다. 먼저 GPT에게 사이트를 찾을 수 있게 프롬프트를 학습시킨 후 비트코인 세력들이나 혹은 비트코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이트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갔지만 그중 몇몇 개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는데요. GPT는 실제 검색되거나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줄 텐데 없는 사이트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습니다.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모두 라이코스 기억하실 거예요. 잘했어 라이코스라는 광고로 유명했지만 2004년 한국에선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라이코스의 과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들어와 봤고요. 그럼 여기 라이코스에 있던 정보나 기사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지금도 있는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0년도로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뉴스나 정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중 가장 특이한 게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고요.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며 이 웹페이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 비트코인 2009라고 써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을 했더니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쓰여 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 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 수 없어서 이걸 번역기로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의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키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뭐 안 되네요.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되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드디어 이런 게 나옵니다. 플랜, 계획이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5년도까지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진짜 세력이라는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4월 11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엑시 인피니티가 첫 번째 타겟이 될 것이다. 전문 투자사와 모든 계획을 세웠고 전문 바이럴과 뉴스로 코인을 견인할 것이다. 본사는 이미 코인 매집은 끝이 났고 목표가 수치는 정해진 것은 없다. 거래량만 넣어준다면 매도시 알려주겠다. 노골적으로 코인 이름을 언급하며 본인들을 본사라고 칭하고 있고요. 아마 거대한 조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전문 투자사와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에서 2021년도 5월경 엑시 인피니티에 투자를 마쳤다고 공식 기사가 나왔으며 그해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최대 300배까지 오르는 미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300배의 수익률이라면 100만 원으로 3억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다음 글은 21년도 10월에 쓰여진 글이고요. 이것도 번역해서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성공이었다. 다음은 시바이누 차례다. 이번에는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일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밈코인은 이슈가 주가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 홍보 위주로 들어올릴 계획, 시총이 큰 코인, 따라서 여러 회사도 함께 참여. 시바이누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2023년 5월입니다. 봉크 코인을 여러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에는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갈 예정이며 예상 수익률은 5000%로 정하겠다. 본사는 매집이 끝난 상태이고 추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각자 판단. 실제로 봉크코인은 203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코인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선거 전후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 차트가 망가졌다. 새로운 판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번 코인은 땡땡 코인으로 작업 시간은 길 것이다. 이게 2025년 11월 14일로 계획된 글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 2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 저점 이후로 3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번 비슷하다면 적어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보고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다면 100만 원만 투자한다고 쳐도 최소 1000만 원은 만들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딱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2618-1136 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코인 이름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코인 시즌이 끝나기 전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